안녕하세요. 나무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음,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아직 보완은 만들지 않았고, 밑단을 겹단으로 했더니 좀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가벼운 실로 다시 떠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그냥 두고 있습니다. 이걸 입고 지금 기본 라운드 네크라인의 탑다운을 뜨고 있어요. 레글런 소매에 이걸 뜨고 있는데 이걸로 워크북을 만들 생각이에요. 이거 뜨는 법에 대한 게 아니라 계산하는 법에 대한 워크북을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 할 이야기는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에 어떤 거 올렸었는데 어떤 분께서 나무님 도안으로 떴는데 나무님처럼 예쁘게 안 나온다고 댓글을 남기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떴는데 왜 내 건 안 예쁘냐고.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는 내 뜨개가 이쁘지 않은 이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야 예쁘게 나올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뜨개가 예쁘지 않다라고 했을 경우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편물이 고르게 나오지 않아서 안 예뻐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편물이 코가 고르게 나와야 코의 크기가 일정하고 단위 간격이 일정해야 예뻐 보이는데 울퉁불퉁하고 저는 그걸 고랑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안쪽에서 보면은 원통으로 뜰 때는 그게 좀 덜 하거든요. 계속 겉뜨기로만 뜨니까. 근데 겉뜨기를 뜨고 안뜨기를 뜨고 하면 고랑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간격이 벌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조금, 얘는 좀 덜 보이네요. 왜 덜 보이지? 이렇게 보면 조금 여기 간격이 넓은 부분들이 보이죠. 그런 것들. 이렇게 편물이 울퉁불퉁하거나 코의 간격이 고르지 않아서 예뻐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무리가 예쁘지 않은 경우. 이제 도안을 구입할 때는 사진을 보고 구입을 하시잖아요. 사진을 보면 여기 선도 반듯하고 소매 끝단도 반듯하고 이렇게 펼쳐진 그림이 반듯반듯한데 왜 내가 세탁하고 옷을 봤을 때 이런 마감 같은 게 울퉁불퉁하고 정리되지 않은 느낌이 날까 싶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안 예뻐 보이는 그 두 번째 경우,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입었는데 예쁘지 않은 경우. 편물도 고르게 나오고 마무리도 예쁘게 잘 됐는데 입었는데 예뻐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편물이 고르게 나오지 않는 경우는 띠개 경험이 많지 않으면 당연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뭐 젓가락도 그렇고 글씨 쓰기도 그렇고 익숙하지 않으면 예쁘게 안 나오는 게 당연해요. 제가 뜨개방 할 때도 그렇고 수업을 할 때도 그러면 들어보면 저는 왜 똑같이 떴는데 예쁘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뜨개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인 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뜨개 한지 오래됐고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엄마한테 뜨개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옷도 뜨고 그런 걸 따지면 제가 지금까지 뜬 옷의 개수가 정말 많죠. 셀 수 없이 많죠. 근데 이게 뜨개를 오래 한 것과 뜨개를 많이 한 건 또 다르거든요. 어떤 분이 한 달에 한 벌씩 매월 옷을 12벌을 뜨면 1년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1년에 한두 벌씩 10년을 떴어요. 그럼 어느 분이 뜨개가 더 고르게 나올까요? 많이 떠본 분의 뜨개가 더 고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뜨개 경험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코가 고르지 않다는 거는, 음, 그거는 많이 떠보면은 차차 나아져요. 저절로 나아져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조바심을 내시면 안 돼요. 내가 아직 이게 익숙하지 않다는 걸 받아들이시고, 다른 잘 뜨는 분의 뜨개와 비교해서, 난 왜 저렇게 못 뜨지라고 하시면 안 돼요.
못 든 아니 못 든다기보다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게 당연하니깐. 근데 나는 뜨개를 오래 많이 했는데도 편물이 고르지 않게 나온다는 거는 손이 느슨하신 경우가 있어요. 저도 좀 손이 느슨한 편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바늘 치수를 한 0.5 미리 정도 가는 바늘을 사용해 보시면 결이 훨씬 더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아주 저 어릴 때 80 년대, 90 년대 이럴 때는 뜨개방을 가면 되게 가는 실로 뜨는 걸 선호했어요. 왜냐면 바늘이 가늘면 그 코와 코 사이의 간격이 좁을 수밖에 없고 코가 고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뜨개 하신 분들 편물을 만져보면 되게 단단해요. 신축성이 없고 이렇게 낭창한 느낌이 없고. 그래서 뜨개를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편물이 고르지 않은 느낌이라면 바늘 사이즈를 낮춰보시는 걸 저는 추천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다른 분의 도안을 뜰 때 제시된 바늘 사이즈보다 0.5 미리 정도 가는 바늘을 사용하거든요. 손이 느슨한 편이라서. 그리고 또 편물이 고르게 나오지 않는 경우는 실의 특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특히 단단한 실을 만졌을 때 이게 쑥 들어가는 게 없고 단단하게 꽉 채워진 느낌의 실들은 내가 장력이 좀 달라져서 코의 길이가 다른 게 눈에 띄게 확 보이거든요. 그리고 굵은 실로 떴을 때 그 차이가 더 크게 보여요. 그래서 가는 실로 뜨거나 한 3.5에서 4mm 정도로 뜨면 웬만해서는 편물이 고르게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느슨하다면 바늘 사이즈를 한 0.5 mm 정도 가는 바늘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실에 따라서 그렇게 약간 꽉 찬 느낌의 실이면 내가 그 코의 사이즈가 달랐을 때 그게 더 눈에 두드러지게 돼요. 그 모헤어를 한 겹 섞는다던가 기모감이 좀 있고 그 공기층이 좀 포함된 푹신푹신한 실을 사용하시면 코가 약간 더 고르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면사 같은 경우는 정말 코가 고르게 예쁘게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세탁을 하면 예뻐져요. 그래서 뜨개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세탁 매직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코가 고르지 않았지만 세탁을 하거나 스팀을 하면 되게 가지런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편물이 고르게 나오지 않아서 고민이신 분들은 첫 번째 뜨개 경험이 많지 않다면 계속해서 더 많이 뜨개를 해보시면 차차 나아질 거고, 손이 느슨해서 코가 고르지 않게 나온다면 바늘 사이즈를 좀 더 가는 바늘을 사용하시면 되고, 또 실의 특성상 코가 고르지 않게 나오는 경우는 세탁을 잘 하시면 돼요. 스팀이나 세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옷을 완성했는데 그 마무리가 예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뜨개에서는 블로킹이라고 해서 이 숄 같은 걸 뜨면 잘 펼쳐서 사방을 당겨서 핀을 꽂아서 그걸 모양을 잡아서 건조시키거든요. 그걸 블로킹이라고 하는데 스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세탁, 물에 완전히 담가서 세탁하는 걸 더 선호하는데요. 스팀으로만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건 뭐 취향에 따라서 그런 거고, 그럴 때 그냥 옷을 세탁해서 그냥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걸쳐서 넣는 것보다는 편편한 바닥에 잘 펼쳐서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도록 그걸 다듬어 줘야 돼요. 제가 이번에 뜬 그 프릴카라 조끼 같은 경우도 얘가 그냥 이렇게 모헤어는 특히 물에 젖으면 좀 해벌레해지거든요. 이렇게 늘어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바닥에 펼쳐서 사방으로 잘 펼쳐서 이 모양을 잡아주셔야 돼요. 이런 각이 나오도록 약간 화장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세탁을 하기 전일 쌩얼이라고 하면 세탁한 후에 어떻게 정돈해서 건조시키느냐에 따라서 같은 옷이라도 천차만별로 달라지거든요. 화장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도록 그냥 이 세탁하고 탁 놓고 그냥 펼쳐서 말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도록 다듬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좀 볼록 나온 부분들은 눌러준다던가 잘 펼쳐준다던가 특히나 곡선 부분이 울퉁불퉁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진짜 매만져 줘야 돼요. 예쁘게. 나온 부분을 안으로 집어넣고 들어간 부분을 좀 손으로 당겨서 이 선이 예쁘게 나오게. 그래서 보그를 하신 분들은 실물 제도를 종이 하신 후에 그 실물 제도한 선을 따라서 편물을 정리정돈해서 핀으로 고정해서 건조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해요. 특히 가터뜨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장자리가 그냥 세탁 이렇게 해가지고 촥 놨을 때 가장자리가 고르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 얘를 펼쳐놓고 가장자리를 이렇게 다듬어 주셔야 돼요. 예쁘게. 화장한다 생각하시고 토닥토닥 예쁘게 다듬어 주셔야 돼요. 블로킹 하는 방법은 검색해 보시면 꽤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 옷이 예쁘지 않은 경우, 마무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엉성한 것 같다. 저 사람은 반듯반듯하게 나오는데 왜 내 옷은 이렇게 후줄근해 보일까 했을 때는 세탁하고 건조할 때 매만져 주지 않아서 그래요. 예쁘게 매만져 주셔야 돼요. 그런데 나는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자신이 없다 하시면 동네에 니트 세탁을 잘 하시는 세탁소나 수선집이 있다면 수선집에서도 해주나? 세탁소에 가서 스팀해 달라고 하시면 되게 반듯반듯하게 예쁘게 해주거든요. 근데 그걸 편물을 눌러서 늘리는 게 아니라 스팀하시는 분들은 그 위에서 김을 쐬잖아요. 그래서 그 조금 잘하는 세탁소에 가서 이 모양, 이 옷 뜬 건데 예쁘게 모양 잡아서 스팀해 주세요라고 하면 아마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예뻐져요, 옷이. 그런 방법.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입었는데 안 예쁜 경우. 이런 경우는 도안을 구입하실 때는 그 어떤 작가분의 도안 사진을 보고 구입을 하시잖아요. 착용샷을 보고 구입을 하게 되는데 모든 뜨개 옷은 그 작가의 취향으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디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가의 체형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내 취향 아니면 제 신체 구조상 뭐 V넥이 더 잘 어울린다던가 라운드가 더 잘 어울린다던가 하이넥이 더 잘 어울린다던가 긴 소매가 저는 긴 소매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긴 소매를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의 취향과 작가의 체형에 어울리는 디자인인 거예요. 근데 내 취향과 내 체형이 작가와 다르거나 아니면 입고 있는 모델과 다르면 같은 옷을 떠도 좀 다르겠죠. 나는 짧은 옷이 잘 어울리는 편인데 그 도안 자체가 긴 옷이라면 그 옷의 길이를 조절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도안마다 보면 그 세부 치수들이 있어요. 똑같은 100 사이즈여도 어떤 옷은 품이 120일 수도 있고 어떤 옷은 품이 105일 수도 있고 또 똑같은 100 사이즈인데 어떤 옷은 소매둘레가 36일 수 있고 어떤 옷은 소매둘레가 32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체형이 가슴둘레는 큰데 팔다리는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가슴 사이즈는 맞는데 팔이 너무 많이 남아서 안 예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가슴 둘레는 크지 않은데 팔뚝이 좀 굵은 편이라면 같은 100 사이즈여도 소매둘레가 가는 옷을 입게 되면 여기가 좀 끼고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도안을 구입하실 때는 그 세부 치수도 한번 살펴보시고 내 체형에 맞는 건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세부 치수가 내가 즐겨 입는 사이즈랑 약간 다르다. 그러면 그걸 수정하실 수 있어야 내가 입었을 때 예쁜 옷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뜨개를 오래 하신 분들은 어느 시점부터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아마 하실 거예요. 소매둘레가 좁으니까 나는 좀 코를 늘려야겠다라든지 소매통이 너무 넓으니까 나는 코줄임을 더 많이 해야겠다라든지
옷 길이가 짧으니까 나는 좀 더 길게 해야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뜨개를 좀 하시면 도안을 보면 그게 좀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금까지 그냥 도안에 나온 그대로 뜨셨다면 도안을 구입하시기 전에 세부 치수를 확인하고 내 체형에 잘 맞는 치수인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게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면 내가 즐겨 입는 옷이 있죠. 즐겨 입는 니트 옷. 그 원단으로 된 그런 청바지나 그 남방 같은 그런 거 말고 니트 옷의 치수를 한번 재보세요. 그 치수의 품, 그다음에 소매 둘레, 소매 길이, 뭐 여기 목 너비 이런 걸 재보시고 그런 거랑 비교해서 비슷한 치수인 걸 고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좀 어느 정도 뜨게 하시면 수정해서 뜨시는 게 더 좋겠죠. 근데 대, 대부분은 아니지만 떴는데 이상해요라고 하시는 경우는 그런 세부 치수를 생각하지 않고 나는 95 사이즈니까 여기 도안에 나온 95 사이즈 그대로 뜨신 경우에 완성하고 입어보니 소매통이 너무 좁은 것 같다. 소매가 너무 길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작가에 의해 만들어진 도안은 그 도안은 그 작가의 취향이나 작가의 체형에 맞게 됐다는 걸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내 체형, 내 취향에 맞게 바꾸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도안에 나온 세부 치수를 확인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이즈인지 비교하고 뜨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대부분 저도 그렇지만 이 뭐 이런 가디건을 입었을 때 그냥 이렇게 정면으로 보면 되게 펑퍼짐하잖아요. 품이 되게 큰 편이거든요. 크고. 근데 최대한 사진을 찍을 때는 날씬해 보이도록 찍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 옆으로 이렇게 찍는다던가. 팔 이렇게 길게 내서 좀 더 날씬해 보이게 찍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저 옷이 펼쳐졌을 때 정면으로 입은 걸 봤을 때 이렇게 사진처럼 예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옷 자체가. 그래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사진을 진짜 한 100장 찍었는데 예쁘게 나온 게 한두 장인 걸 쓰는 거니까 사진을 너무 맹신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입은 사람이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쇼핑몰도 똑같죠? 쇼핑몰의 옷도 사진은 되게 예쁜데 내가 입으면 안 예쁜 경우 많잖아요. 나랑 안 어울리고.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도안대로 떴는데 안 예쁘다라고 했을 때 그런 차이, 체형과 취향의 차이를 알고 뜨시면 좋지만 떴는데 안 예쁜 경우는 저 사람 체형과 내가 안 맞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뜨개 실력을 쌓아서 나중에는 도안을 보고 도안의 이제 세부 치수를 수정해서 뜨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게 좀 쉽지는 않겠죠. 네, 지금까지 왜 나이뜨개가 예쁘지 않은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이야기해 봤는데요. 조금 도움이 되었을까요? 네,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뜨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저에게 생긴 뜨개 아이템 몇 가지 자랑해 볼게요. 몇 가지는 아니고. 이거는 많이들 구입하셨을 누가바 니츠의 바늘 케이스랑 몇 가지 굿즈들 저는 지인 찬스로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을 했어요. 이렇게 나오기 전부터 누가바님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요 라벨 너무 예뻐서 네, 되게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요 라벨만 팔았으면 좋겠다고 한 적도 있는데 이렇게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짠, 여기 곰돌이 네모컨님의 시그니처 곰돌이로 되어 있고 여기는 누가바님네 누가가 여기 지퍼 고리로 되어 있어요. 이쪽은 곰돌이, 이쪽은 누가.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미 썼어요. 이거는 썼었고 귀여운 라벨도 있고 이거
바늘 꽂인데 한 번도 안 써봤어요. 너무 귀여워서. 짠. 이렇게 안 해도 어디를 봐야 되지? 네. 여기다가 뜨게 하다가 쉬고 있을 때 얘를 이렇게 끼워 넣으면 돼요. 근데 아까워서 못 쓰겠어요. 요거 랑 누가 누가 얘는 조금 큰 거. 짠. 수선화랑 잘 어울리는데요? 쓰지 못하고 여기다가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엽서. 이거 스티커로 만들어 달라고 계속 누가바님 쪼르고 있는데 바쁘셔가지고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널, 이거 판넬 2개인데요. 여기가 떨어져 있다고 불량이라고 문의가 많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했는데 네, 근데 이것도 역시 사용은 안 하고 이것만 사용하고 쭉 보관하고 있었어요. 이걸 들고 어디 여행을 갈 정도의 일이 없었어가지고 네, 아쉽네요. 이걸 들고 여행 갈 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요거 누가바님네 리들키 요게 최근에 생긴 뜨개템이라고 하기는 너무 몇 달 전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저는 그리고 뜨다 선생님의 굿즈인데요. 그리고 뜨다 선생님을 언제 처음 봤지? 꽤 오래전에 언제 처음이지? 어,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꽤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그리고 뜨다 선생님인데요. 일산에서 뜨개 공방하시거든요. 이 선생님께서 갑자기 주소를 알려달라 그래서 왜 알려달라고 하시냐 했더니 잔말 말고 주소를 보내라고 해서 주소를 보냈더니 이걸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뜨다 선생님하고는 예전에 아이고 에든버러 얀 페스티벌도 같이 갔었거든요. 요건데 저 아직 안 뜯어봤어요. 다른 분들은 다 뜯어보셨는데 저는 아직 안 뜯어봤는데 이거 너무 풀기가 아깝지만 풀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받은 지 꽤 됐는데 안 풀고 그대로 두고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짠 여기 그리고 뜨다라고 각인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실 감는 도구거든요. 실 감을 만한 게 이게 홈이 그 용도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고 여기 엄지로 고정하고 만약에 이런 게 없으면 큰 매직이나 큰 매직 같은 거, 볼펜 같은 거 사용해도 실 감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잡고 얘를 45도 각도로 감아주는 거예요. 45도로 감고 살짝 얘를 돌려서 또 감고 돌려서 감고 한 세네 번 감으면서 공을 살짝살짝 돌려주면 이렇게 실을 예쁘게 감을 수 있어요. 한번 제가 빨리 감고 보여드려 볼게요. 어느 정도 감기면 여기 턱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요 밑에다가 실이 지나가고 요 위로 실이 걸쳐지게 이걸 위에서 찍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찍은 영상이 어딘가에 있을 건데 나중에 한번 찍어 볼게요. 손으로 감는 거. 아, 유튜브에 어디 올린 거 있어요. 손으로 감는 법. 엄지에 끼우고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얘를 이렇게 감으면 빼면 이렇게 볼 모양으로 감기게 돼요. 얘가 여기는 굵고 점점점 가늘어지잖아요. 그래서 얘를 빼기가 좋네요. 얘를 엄지에 걸고 감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납볼 이제 뜨고 남은 실이 남았을 때 이렇게 감아서 보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뜯다 선생님께 받은 얀 와인더. 이게 저의 최근 띠개템, 두 번째 띠개템입니다. 어제 막 도착한 뜨개템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최근에 뜬 시험뜨기들. 지금 이 가디건 뜰 때 무늬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느라 시험뜨기 했던 건데요. 요 밑에 무늬는 좀 더 자글자글하고 얘는 조금 간격이 있고 그리고 여기 간격을 한 코 고무뜨기인데 너무 심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일자로 딱딱딱 된 것보다는 약간 가로줄이 보이면 좋겠다 생각해서 요 밑에는 하프 브리오시 무늬거든요. 근데 얘는 좀 자글자글한 느낌이 있어서 오글오글하다고 해야 되나? 이 무늬를 좀 징그러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뒷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러면 그냥 한 코 고무뜨기랑 별 차이 없는 것 같고 요거는 좀 너무 오글오글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간격을 넣어서 했는데 또 친구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어떤 게 더 예쁘냐 했더니 지금 이 무늬가 제일 괜찮다 해서 이 무늬를 뜬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조금 다른 실로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겹단으로 해보려고 또 겹단을 여러 가지로 다르게 해봤어요. 음, 그래서 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음, 이쪽은 시접이 이렇게 있고요. 요 부분 같은 경우는 뒷면을 보면 시접이 보이진 않거든요. 시접이 보이진 않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울퉁불퉁한 건 없는데 저는 요 겹단의 코와 요 마지막 한 코가 조금 다른 게 신경이 쓰여서 안쪽에 좀 시접이 있더라도 이게 딱 붙게 떠지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서 얘를 뜰 때는 그 방법을 썼어요. 이렇게 안쪽엔 좀 시접이 있는데 대신에 요 오글오글한 여기 보면 여기 코와 요 한 줄의 코가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요 방법을 써서 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언제 영상 찍어야지 했는데 못 찍고 그냥 지나갔어요. 반추구멍도 이 방법 저 방법 해봤는데 근데 어떻게 해도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실 끊지 않고 한 번에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옷을 완성했는데 계절이 너무 지나가 버리고 실이 그리고 또 제가 단추구멍 만들다가 여기 만드는 걸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단추구멍이 여기에 있어요. 만들었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데 여기 마지막에 하나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간격을 잘못해서 그래서 그냥 입고 다시 또 떠야 될 것 같아요. 요거를 떴었고 그다음에 봄 됐으니까 봄 옷을 떠야겠다 해서 이게 시험뜨기를 이렇게 크게 할 일인가 싶지만 무늬를 약간 바둑 무늬처럼 해서 하고 싶었는데요. 너무 정신이 없나 싶기도 하고 이렇게 크게 떠놓고 또 이건 약간 보류 그리고 요런 줄무늬 또 해보고 그냥 스트라이프도 몇 벌 떴었는데 조금 다른 느낌의 줄무늬를 해보려고 여기 사이에 코주림하고 바늘 비우기를 해서 약간 깨진 듯한 느낌의 줄무늬를 떠봤고요. 이거는 뭐 많이 쓰이는 레이스 무늬인데 배색을 해서 이렇게 해봤고
이렇게 떠봤습니다. 코바늘도 어디 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옷을 완성한 게 이렇게. 너무 얘는 얘는 무늬를 이렇게 하나, 둘, 가로 무늬. 여기는 가슴 아래, 여기 요 부분이 가슴, 그다음에 요 상체 부분은 핀턱 무늬를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블라우스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얇은 주름이 있어서 핀턱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 살리고 싶어서 이렇게 세로 무늬, 그리고 옆에는 또 사선 무늬를 넣어봤는데, 어, 얘는 그냥 몸통 둘레 코스만 무늬에 맞춰서 정하고 위에는 되는 대로 떴거든요.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서 이 무늬의 조합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서 떴는데 다시 계산해서 정리해서 떠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저의 최근 뜨개와 저의 뜨개템 그리고 아, 인스타에 올라왔던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찍어서 어수선했는데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